안녕하세요. 똑똑한 백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이 음식 하나만큼은 꼭 챙겨 드시나요? 삶은 계란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늘 있고, 하나 까서 먹으면 든든하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배고플 때는 간식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매일 먹으면 건강해진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 역시 거의 매일 계란을 먹습니다. 아침에 반숙 계란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단단하게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배가 묵직한 날이 잦아졌습니다. 계란은 좋은 음식인데 왜 이럴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위가 약해진 걸까?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식단을 하나씩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순서, 함께 먹는 음식, 시간 간격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실제 사례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계란 옆자리였습니다. 계란은 그대로인데 그 옆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 하나를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 안에서 함께 들어온 음식들이 서로 만나고 엉키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조합은 흡수를 돕습니다. 어떤 조합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속이 조금 더부룩하다, 가스가 좀 찬다, 배가 묵직하다,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경고등을 켭니다. 극심한 복통, 빈혈 같은 어지럼, 검사 수치 이상, 건강을 위해 선택한 조합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겹치는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과일입니다. 둘째, 두유 같은 단백질 음료입니다. 셋째, 식후에 마시는 차나 커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식탁에도 이미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과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특히 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감이요? 감은 몸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감 자체는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도 있고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후식으로 단감 하나 또는 홍시 반 개, 입가심으로 딱 좋지요. 속도 편안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이 조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70대 초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빠질까 걱정돼 매일 아침 계란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꼭 감을 곁들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만 되면 속이 묵직하고 트림이 잦아지고 배가 꽉 막힌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칼로 찌르는 듯한 복통이 와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에서 위장 안에 단단한 덩어리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습관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건강식이라 믿고 했는데 내 몸에서는 그게 부담이었네요.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의학계에서는 감에 들어있는 떫은 성분이 단백질과 만나 응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감의 떫은 성분과 계란의 단백질이 위 안에서 만나면 서로 엉겨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반죽이 되듯이 어떤 조합은 위 안에서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그 덩어리가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속 더부룩함, 가스, 답답함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 과일을 급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에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최소 2시간, 가능하면 3시간 뒤로 미루십시오. 위에서 계란이 어느 정도 내려간 뒤에 감이 들어가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을 드실 땐 물과 함께 천천히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계란과 감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위장을 살립니다. 그런데 감보다 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계절도 타지 않고 1년 내내 반복되는 조합입니다. 바로 두유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고기보다는 콩 단백질이 좋지. 계란에 두유까지 더하면 단백질은 완벽하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계란 하나, 무가당 두유 한 팩. 이 정도면 근육 걱정은 없겠다고요. 그런데 상담 사례를 정리하다 보니 의외의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근육을 지키려고 아침을 계란과 두유로 바꾼 분들 중에 오히려 다리가 가늘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60대 중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당 수치가 걱정돼 밥을 줄이고 아침을 계란 2개와 두유 한 팩으로 바꾸셨습니다.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몸이 더 가벼워진 게 아니라 기운이 더 빠지고 허벅지가 얇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먹고 운동하는데 왜 이럴까요?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란 2개, 두유 한 팩, 그리고 끝. 문제는 양이 아니라 조합이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콩에는 단백질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계란 흰자에도 특정 조건에서 소화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언급됩니다. 둘이 함께 들어오면 소화 효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입니다. 그런데 벽돌이 크면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잘게 잘라서 운반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 효소입니다.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동시에 많이 들어오면 공구는 부족한데 벽돌만 잔뜩 쌓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단백질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가 발효됩니다. 그 결과 가스, 더부룩함, 속 답답함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에게 단백질은 먹는 것보다 흡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 여성분은 두유를 아침에서 빼고 오후 간식으로 옮겼습니다. 아침에는 계란과 채소, 소량의 통곡물로 바꿨습니다. 몇 주 지나자 속이 편해졌습니다. 2달 뒤에는 다리 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흡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계란과 두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같은 시간에 먹지 마십시오. 최소 2시간, 가능하면 3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아침에 계란을 먹었다면 두유는 오후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나누어 먹는 것이 시니어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근육은 양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흡수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흔한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감보다 흔하고 두유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이건 계절도 상관없고 건강을 챙기는 분일수록 더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계란을 먹고 입가심으로 따뜻한 차 한 잔, 녹차, 홍차, 커피, 기름기 씻어줘야지, 입안이 개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한 잔이
계란의 핵심 영양소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라면 이 부분은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70대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아침마다 계란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뜻한 녹차를 마셨습니다. 건강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낮았습니다. 나는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빈혈이 생기죠? 생활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보니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계란 직후 녹차. 의학계에서는 차에 들어있는 떫은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 차를 마시면 그 철분이 몸 안으로 흡수되기 전에 결합되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애써 넣은 영양이 몸에 쓰이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칼슘 배출과 관련해 언급되기도 합니다. 특히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 여성에게는 무심코 반복한 습관이 영양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해결은 단순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녹차나 커피는 최소 2시간 뒤로 미루십시오.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처럼 자극이 적은 음료로 대신하십시오. 그 여성분도 차 시간을 옮긴 뒤 몇 달이 지나 어지럼이 줄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습관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서였습니다. 감은 시간차를 두십시오. 두유는 나누어 드십시오. 커피는 늦게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계란은 다시 최고의 식품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을 사 먹는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주 사소한 순서를 바꾸는 것,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몸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늦은 나이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재료와 올바른 순서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좋은 재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 그걸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조합만 바꾸면 됩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내일 아침 계란을 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나는 계란 먹고 감은 오후로 미루겠다. 나는 계란과 두유를 나누어 먹겠다. 나는 계란 먹고 커피는 2시간 뒤에 마시겠다.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계란을 똑똑하게 먹겠습니다. 이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식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알고 내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습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가볍기를 바랍니다.